네, 안녕하세요. 김주건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역시 특집으로, 그동안에 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고 정작 만들지 못했던 이 제목대로 장기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제목의, 조그만 강의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동안에 통상 많은 분들이 올해 3월달, 4월달 한창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뛰어들어가지고 내내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을 보아왔고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의뢰이 상승하는 것이려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주식을 가지고 길게 보유한다면, 장기 투자한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 접속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1997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기 영화 포스터이긴 합니다만은 전도연 그리고 한석규가 나왔던 상당히 젊은 시절에 그저 한석규 전도에 나왔던 지금부터 23년 전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그죠? 러브즈 콘체르토라는 그 배경음악도 상당히 OST도 인기를 끌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접속이라는 영화거든 내용이었죠. 두 사람이 그죠? 채팅을 하게 되죠, 그죠? 채팅을 하면서 모르는 남녀끼리 여인이든가 아마 아이디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채팅을 하다가 점점 자기가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밤에 채팅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끌리게 돼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서 만나게 된다, 접속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던 채팅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세롬 데이터맨 프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롬 데이터맨 프로 1997년도에 그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아직 없었고요. 그냥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이런 PC통신이 있을 때 세롬 데이터맨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은 우리가 PC통신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접속이라는 이런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세롬 데이터맨 프로를 만든 세롬 기술은 우리나라의 IT 업계를 선도하는 최선도 기업이었죠. 최우량 기업이었습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이 회사가 상장 시작할 때는 280원 정도, 물론 액면분할했으니까 정확하게 280원 아니고 10대 1로 액면분할하기 전 같으면 2880원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액면분할을 하고 나서 2880원짜리가 288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주가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9년도 8월 달에 288원이던 주가가 2000년 2월 달에 6개월 만에 30만 8천원이 됩니다. 몇 배가 되는 거죠? 1000배가 넘죠, 그죠? 288원이 1000배가 되면 28만 8천원이니까 1000배가 넘습니다. 이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IT 업계의 선두 총화였습니다. 그야말로 끝내주는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30만 8천원을 고별해가지고 쭈르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얼마냐. 지금 현재 회사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솔본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꿨는데 제가 12월 24일자, 그죠? 지난 월요일자의 마감가가 5,580원입니다. 5,580원. 30만 8천원일 때에 대비해서 몇 분의 1이 됐나요? 1000분의 1이면 3,000원이니까 1000분의 1은 아니더라도 얼마쯤 되나요? 한 500분의 1, 700분의 1 정도 되죠. 그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9년도에 30만 8천원에 사신 분이야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만 8천원이 아니더라도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하다못해 5만 원이든
매수하신 분이 장기 투자를 했다면 그 당시에 이 바닥이 정확하게 5만원에서, 여기 5만원에서 산 분이라도 지금은 5만원에 산 주식이 10분의 1 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에 산 주식은 20분의 1 토막이 되어 있고요. 그죠? 장기 투자하면은 결코 성공한 사례가 아니죠. 그죠? 존 리 대표는, 메리츠 증권의 존 리 대표는 삼성전자를 사서, 조금 사서 옛날에 삼성전자를 사서 계속 보유해 있다면 이만큼 수익이 나지 않느냐. 그죠? 따라서 가치주를 골라가지고 우량한 주식을 골라서 장기 매수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가 내지는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전자를 500원에, 그 당시에 물론 이것도 액면분할하기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5만원에 500원이죠. 500원에 그 당시에 500원에 사가지고 하면 지금이 7만 8천원 됐으니까 몇 배쯤 올랐나요? 100배 넘었죠. 그죠?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자, 이런 주식을 샀더라면 끝내줬을 텐데, 똑같은 논리로 과거에 97년도 합시다. 98년도에 그때도 한 500원, 600원짜리 했겠네요. 그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안 사고 끝내주는 주식, 우리나라 IT 업계의 총화였던 새로운 기술을 샀더라면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잠담하죠. 그죠? 과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살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서 주가가 급등할지, 그 당시에 과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있느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샀더라면은 수익이 났을 거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생존 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생존 변향이 뭐냐니까, 자, 이게 이제 비행기인데요. 2차 대전에 공중전에서 또는 지상에서의 고공포로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추락하죠. 그래서 미 해군에서 그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가 취약점이 있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투를 끝나고 돌아온 비행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날개 쪽에 무수한 총탄을 샀더라고요. 무수한 총탄을. 그래서 공군에서, 해군에서, 자, 이거 날개에다가 이렇게 무수한 총탄을 ปั้았으니까 총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터운 철갑을 둘러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이름 잊어먹었습니다만 유명한 대학교의 통계학자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가 아니고, 날개가 아니고 엔진에다가 철갑을 둘러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 자, 전투를 끝나고 돌아온 비행기는, 그죠? 살아왔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전투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갑을 달아야 되니까, 전투에서 떨어진 비행기가 어디가 취약점인지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엔진에 취약점이 있죠. 엔진에 총을 맞으면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미 해군이 조사한 비행기는 전투를 끝내고 살아 돌아온 비행기를 조사했더니 날개에 총탄이 많이 박힌 거지. 정작 엔진에 총탄을 맞고 추락한 비행기는 조사할 수가 없죠. 왜요? 추락해버렸으니까. 그러니 살아 돌아온 비행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아, 날개가 취약하겠구나 해서 날개에다가 철갑을 두르는 것은 뭡니까? 엉터리 같은 처방이죠. 그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전형적인 생존 편향, 역으로 survivorship bias입니다. 죽은 것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죽어버린 것은, 비행기가 추락해버린 것은 우리의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통상 퇴직자들이 식당이나 해볼까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죠? 식당이 잘 되거든요. 식당 가보니까, 손님도 많고,
그래서 식당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야, 우리도 나도 뭐 식당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쉽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식당은 장사가 잘 된 식당이죠. 그죠? 그런데 식당이 10개의 식당이 열면은 1년 내로 3군데, 4군데가 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1년 만에 망한 3군데, 4군데 식당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되는 식당만 보고 있으니까, 아, 식당만 하면은 장사가 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생존 편향이죠. 삼성전자 샀으면은 이만큼 올랐지 않냐? 뭡니까? 삼성전자가 이만큼 살아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생존 편향이에요. 1999년도, 2000년도에 소위 닷컴 버블일 때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 말씀드렸듯이 258원 하는 주가가 30만 8천 한 1, 2년 사이에, 그죠? 6개월 만입니다. 1, 2년 사이에 30만 8천원 1194배 올랐고요. 골드뱅크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소위 인터넷에서 사이버마니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각광받던 주식입니다. 800원에 상장을 됐는데 31만 2천원까지 갔으니까 시가 대비해서 390배 올랐습니다. 사이버텍, 장미디어, 이 회사는 소위 인터넷 보안주라는 겁니다. 인터넷 보안주. 소위 해킹.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해킹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인터넷 보안주로서의 대장주가 사이버텍, 장미디어 같은 주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이버텍 5,710원이 바닥이었는데 한 대 40만 6천원에 갔으니까 36배 올랐고요. 장미디어 4,400원짜리가 10원 5천원 가면서 35배 올랐습니다. 근데 무주감스럽게도 이런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현재 새로운 기술은 그래도 뭐 5천원이긴 합니다만은 30만 8천원짜리가 5천원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살아는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드뱅크 2009년에 상장 폐지됐고요. 사이버텍, 장미디어, 다 로커스, 대은테크 한때 잘 가던 이런 주식들이 전부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이 주식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분들은 골드뱅크, 사이버텍, 장미디어, 새로운 기술, 로커스, 대은테크라는 회사 이름을 모릅니다. 따라서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을 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살아있는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삼성전기를 샀다면 이라고 말하죠. 그죠? 하지만 예전에 한참 닷컴 버블일 때 새로운 기술을 샀더라면은 얼마로 천문일 토막이 됐고요. 골드뱅크를 샀더라면은 돈은 휴지 조각이 됐고요. 사이버텍이나 장미디어나 로커스나 대은테크나 전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 그죠? 과연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이런 주식들은 뭐 실체가 없는 주식이잖아. 인터넷 관련주잖아. IT, 닷컴 주식, 버블 주식이잖아. 그죠? 그래도 내가 사는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현재의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지 나쁠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솔직히 제 경험담인데, 혹시 여러분들 018 전화 쓰신 분 기억나십니까? 011-010이 아니고 예전에 018, 017 뭐 이런 전화가 있었죠, 그죠? 그게 PCS라고 했습니다. PCS. 뭐 핸드폰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은행에 있을 때인데 그 한솔 PCS라는 회사의 그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그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1997, 4, 5년 정도 됐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PCS 한참 시작됐을 텐데, 그 당시 한솔 PCS의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향후 2000년도쯤 되니까 우리나라의 PCS를 포함하는 핸드폰의 보급량이 대략 한 1000만 대를 예상해놨더라고요. 1000만 대.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야, 이놈들 미친놈 아니야.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서 노인부들 빼고 애들, 그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빼고 나면은 실제로 핸드폰 같은 이동통신이 필요한 사람 인구가 대략 한 2천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절반이나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고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핸드폰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중력들이나 한두 대 들고 다닐 정도였지 일반인들은 전혀 핸드폰이 필요가 없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무슨 필요 있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1000만 대가 아니고 몇만 대 관리했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인구 두 사람당 한 대씩 쓴다는 생각이 너무나 황당한 예측들은 보였거든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국책연구소,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 그 연구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대학까지, 박사까지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 박사까지 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얘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내비게이션에 관해서 이거 우리나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왔더래, 그죠? 그래서 그 보고는 그 연구들이 다 코웃음 쳤답니다. 세상에, 웃기는 놈들이네. 아니, 길 다 아는데, 누가 이거 내비게이션 같은 거 달고 차에 다니겠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사업성 나쁘다라고 판단했대요. 지금 생각하면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차 안에다가, 그죠? 길 다 아는데, 표지판 다 있는데, 누가 내비게이션 타고 다니겠느냐라고 생각했답니다. 이거는 골프존 이야기는 제 동료 교수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마케팅 전공인데요. 골프존에서 찾아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실내 골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좀 잘 돼 좀 봐주세요. 마케팅 전공 교수니까. 양반이 그걸 보고는, 아니, 여보시오. 골프라 그러면은, 촌에 나와가지고, 푸른 잔디밭을 밟으면서, 그 공기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4시간, 5시간 걸어 다니면서, 담소도 하고, 공을 빵빵 날리는 게 그 재미로 골프 치는 거지. 어떻게 실내에 답답한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담배기 자고가 돼서 골프 친단 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답니다. 잘한 겁니까? 대학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피셋스 제 실패담이고요. 내비게이션은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경제학 박사 연구원의 실패담입니다. 골프존은 역시 경제학 박사님이신 마케팅 전공 교수님의 실패담입니다. 미니 홈피 여러분들 아시죠? 과거에. 그죠? 다 여러분들 과거에 다 미니 홈피 다 만들었죠. 요새 미니 홈피 만듭니까? 그때마저도 미니 홈피가 잘 될 것 같았죠. 별서당 주고받고, 그죠? 지금은 아무도 미니 홈피 쓰지 않습니다. 아이러브스쿨이라는 그 인터넷도 있었습니다. 동창회. 그래서 반갑다 친구야. 한때 아이러브스쿨이 인기를 끌었죠. 지금은 아무도 아이러브스쿨 쓰지 않습니다. 야후, 처음에 야후 검색 엔진으로서 야후가 처음 시작되었으면 하더라도 그냥 시장을 압도할 것처럼 보였죠. 지금 야후, 지금 야후도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와 같은 그런 막강한 위세는 떨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 세상은 계속 바뀌고요. 예?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측하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기술이나 골드뱅크나 이런 한때 시장을 선도하던 이런 IT 관련 기업들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되면서 추락하는 꼴을 보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반박은 새로운 기술이나 골드뱅크나 사이버텍이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체가 없는 주식이잖아. 그죠? 우리가 뭔가 제조업체 삼성전자처럼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으면은 장기 투자하면은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냐. 장기 투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알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월봉입니다. 월봉. 자, SK하이닉스요. 1996년도에 이게 100만 원 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당시에 이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하이닉스, 그 전에 현대전자.
하이닉스가 감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계속 감자였으니까 뭐 10분 일로 감자하고 또 50분 일로 감자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식 50조가 모여가지고 한 주가 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50배로 뜨고 이랬으니까 100만 원 좀 된 겁니다만은 그 당시 주가는 100만 원 아니었, 실제 주가는 시장의 주가는 1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액면불알 감자 해가지고 지금 수정 주가가 그 당시 1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을 선도하기던 역시 실체가 있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샀다가 장기 물렸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능사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사면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죠? 여전히 10분을 토막 났습니다. 20년이 뭐야? 24년이 지났는데 장기 투자했는데 에이 이거는 반도체잖아. 우리 제조업체 끝내주는 현대차, 기아차는 괜찮을 거야.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자, 기아차 한때 봉고로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죠? 20만 원 하던 주가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 회사는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에 뛰다 보니까 IMF 때 그 당시에 그 현대차가 이 회사를 샀죠. 그죠? 현대차와 합병이 되면서 기사회사에서 살아났습니다만은 예전에 잘 나갈 때의 기아차를 26만 6천 원, 막 그때 고점에서 안 사도 돼. 예를 들어서 20만 원, 18만 원에 샀더라도 16만 원, 15만 원 샀더라도 아직까지 본전을 못 찾았습니다. 장기 투자요? 에이, 현대차는 괜찮을 거야. 현대차 물론 옛날에 현대차 샀더라면 좋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 2010년 11년도에 현대차를 샀더라면 27만 원 고점이었죠. 이 당시에 샀더라면 장기 투자면 될까요? 됐긴 하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당시에 27만 원대에 샀더라면 아직도 현대차는 본전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과연 여러분들이 IT든 반도체든 또는 자동차든 뭐든지 간에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가가 그 산업이 과연 계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잘 나가는 수익성이 있는 회사가 되리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yes 라고 한다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헛들은 거고요. 재빨리 지금이라도 재빨리 끊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인지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물리니까 본의 아니게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꼴이 아닌가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장기 투자는 능사가 아닙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가 성공했습니다만은 기아차, 현대차, SK하이닉스 장기 투자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어떤 주식은 장기 투자했다가 결국은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물렸을 때 수익이 난다면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을 굳이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막연하게 장기 투자라는 명목으로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가져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특별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 투자만이 무조건 길게 보유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모든 주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